근데 여기 지금 저희 하나로 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보시면 사기 어려울 거예요. 네. 정부에서 재래시장까지. 비쌀 때는 여기 3,100원. 아, 저도 시장을 많이 봐서 대파 875원이면 네. 저희 가게라고 생각했는데. SNS엔 대파 가격 인증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한 단이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그 안에 수십 뿌리가 들어 있어요. 875원. 네. 그거는 한 뿌리 얘기하는 겁니다. 한 봉다리 세 뿌리냐 다섯 뿌리냐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요, 2, 3단이 네, 네. 아, 그건 뿌리로 따져야 됩니다. 네. 대파를 놓고 벌어진 논란. 농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대파 수확이 한창인 신안 임자도로 가봤습니다. 원래 1kg 한 단이면 지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5개 하고, 5개 하고, 작은 거, 지금 이런 거, 예, 이런 거, 이 정도면 지금 이거 1kg 넘어요. 이게 붓을 많이 하니까 흙을 많이 올려. 대파의 생산 원가는 어떨까? 생산 원가는 지금 평당 10,000원이에요. 예. 그러면 1kg 한 단에 1,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 원가가. 밭에서 파를 뽑아 끈으로 묶고 포장해 가락시장으로 올리는 비용만 1kg 한 단에 8,900원. 대파 한 단 소비자 가격 875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일까? 이날 대파의 원래 가격은 4,250원, 875원은 정부 지원금 2,000원,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 1,000원, 그리고 정부의 30% 할인 쿠폰까지 다 적용돼서 나온 금액입니다. 대통령은 이날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입니다. 정부는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와 같은 유통업체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납품 단가를 지원해주고 농산물 할인 쿠폰 등 직접적인 할인 지원을 통해 소비자 가격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동네마트를 찾는 발걸음은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너무 비싸서 손님들이 한마디씩 왜 그렇게 비싸냐고. 정부에서 풀었다는데 여기는 왜 비싸냐고. 지금 계속 있었어요. 하나도 못 파셨어요? 네. 아예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손님? 마트로 가주세요. 마트에서 지금 세일 많이 해요. 저기는 할인 안 하죠. 정부에서 하잖아요. 정부 세금 갖다가 투자해가지고 지원해 주죠. 그 사람들 비칠 거 하나도 없죠. 특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달 연속 3%대에 이르자 정부 지원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확대했습니다.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과일과 농산물 또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 과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습니다. 그런데 봄 대파가 본격 출하되는 5월을 한 달 앞두고 수입 대파 3,000톤이 무관세로 들어왔습니다. 4월 중순경 다시 찾은 가락시장. 이렇게 세우는 것들은 다 재고예요, 재고. 재고예요? 지금 재고만도 한 6만 단. 지금 저쪽에는 수입대파 썩어가지고 없는 것도 있어요. 와, 다 버리는 거예요, 버려요. 아, 이거 썩어서 버리는 거예요? 못 팔아서. 아, 못 팔아서. 올 초 10kg에 3, 4만 원대까지 갔던 수입 대파 가격은 10,00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입 물량이 넘쳐나면서 국내산 대파 가격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산이 돌아가는 거는 딱 알맞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루에 얼마나 소비가 된다는 걸 다 알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많이 들어가서 집 끌고 국산 떨어지고 저것도 떨어져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지금 수입상도 손해고 농민도 손해예요? 그렇죠. 아, 대형마트에서 싸게 해버리니까 여기 소비가 안 되잖아요. 소비가 여기는. 가격이 안 맞으니까. 따라요. 아, 주부들이 1,450원짜리 그 대형마트 가서 사지 이거 와서 1,700, 2,000원까지 안 가잖아요.
수입에 의존하는 정부의 물가 정책에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은 또 있습니다. 바로 옆 양파 경매장. 국산 양파에 앞서 수입 양파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올라온 농민 김병덕 씨. 걱정스러운 얼굴로 수입 양파 가격을 확인합니다. 전남 지역 조생종 양파 출하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관세를 50% 낮춘 수입 양파 5,000톤 물량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양파 가격 어떻나요? 말이 안 나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25,000원, 15kg 한 망에 25,000원대 같은 물건이 오늘은 21,000원대. 다음 주에 5,000톤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은 지금 2만 원대 특이 2만 원대인데 상당히 좀 떨어지지 않을까. 물량은 수입을 하게 되면은 경매제 하에서는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또 그 피해가 농가한테 가는 거고 농민은 밭을 갈아엎게 되는 거고 생산량이 또 급감하게 되면은 가격은 폭등하고 그러면 또 수입을 해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농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건 정부가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작년 3월에 제 사과 생산자 협회에서 엘니뇨 현상 때문에 올해 사과 농사가 진짜 힘들 거다. 많이 힘들고 냉해 피해나 여러 가지 피해가 심각할 거니까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대응이 안 됐고요. 지금은 사후 처방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3, 4월 때 대비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던 거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매달 발행하는 농업 관측 보고서. 사과 생산량 감소는 봄부터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개화량이 줄었고 생육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8월 생산량이 전년보다 19%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왔고 수확 시기로 가면서 그 수치는 더 커졌습니다. 사과값 상승을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이례적으로 생산이 크게 감소를 하기는 했어요. 이건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가격 상승이 예상된 거는 맞고 저희는 그 이후에 이제 그 9월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인데 이제 추석부터 해가지고 시기별로 그에 맞는 물가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추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계약 재배 물량을 집중 공급해서 성수품 공급을 확대를 했고 이제 사과랑 배 중심의 선물 세트에서 이제 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은 이제 혼합 선물 세트, 뭐 실속 선물 세트, 그리고 이제 뭐 가공품류로 이제 구성된 대체 선물 세트 같은 걸 확대해서 수요 분산을 유도를 했고요. 이후에도 이제 설에는 설에 맞는 대책을 또 진행을 했고 설 이후에 최근에는 3월에 이제 긴급 가격 안정 자금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의 지원으로 소비자 가격은 낮아졌지만 도매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지난달 사과값은 작년 동월 대비 88.2%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투입한 가격 안정 자금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납품 단가 지원 예산은 이미 70% 이상 소진됐습니다. 우리가 사과가 이제 요 작황이 안 좋다는 거는 뭐 그냥 일주일 전에 알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생산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거의 안 썼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갑자기 이제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이제 재정을 2월 달부터 투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1,500 집어넣는데 오히려 더 가격이 올랐거든요. 물론 쿠폰까지 들어가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가격은 싸졌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시장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직 문도 안 연 대형마트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시세의 절반 값으로 청송 사과를 판매하는 할인 행사. 기간은 단 3일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어디 가지 마시고 번호표 갖고 잠시만 계셔주세요. 번호표 잃어버리면 구매 어려우니까 꼭 잘 갖고 계셔주셔도 돼요. 그래도 세상에 대체 파동은 있어도 사과 파동은 처음인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줄 서서 사과 사고리 처음인 것 같아. 그래서 국내에서 못 사 먹어요. 요만한 거 이래가지고 뭐 한 2만 원 받으니. 요만해. 한 5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5개 2만 원. 바깥에 나가면 한 3만 5천 원 줘야 돼. 몇 시에 오셨어요? 여기서 집에서 한 7시 반에 나와. 7시 반에. 3시간 소비. 에? 3시간 소비됐다고. 3시간 서 계셨어요? 파는 이도 사는 이도 난생 처음 겪는 이른바 사과 오픈런. 문을 연 지 10분 만에 150상자가 모두 소진됐습니다. 마지막.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마지막 사과 다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딱 오니까 앞에 분까지 150분 다 됐다고 끝났다 하더라고. 너무 부끄러움하게 억울해서 그냥 무작정 기다려보자 하고 이래 있는데 마침 외국인이 무슨 줄인지 모르고 섰다고 이 번호를 반납하는 바람에 너무 고맙다고. 이놈의 사과가 뭔지 사과 한 상자에 희비가 교차하고 못 샀다니까. 뭐라고 이거 샀어. 어제도 왔었는데 못 사고 오늘 또 와도 못 사고 좀 억울하네. 2번이나 와서 못 사니까. 웃지 못할 사과 오픈런까지 벌어진 건 연일 고공행진 중인 과일값 때문. 워낙 올해는 그러느냐고 비싸요. 그러느냐고. 네, 저도 비싼 건 아닌데 물때만 보니까 계속 올라. 아니 비싸죠. 몇 개 사신 거예요 지금? 지금 6개요. 그럼 2만 원인가요? 24,000원. 2만 4천 원? 한 개 4,000원. 24,000원. 원래 한 개 얼마였어요? 보통 뭐 한 개 1,500원에서 2,000원 꼴이었는데 이제 배가 오른 거죠. 아니 우리는 진짜 손님들한테 물건 파기도 부담스럽다니까. 그리고 되게 미안해. 왜냐면 쌀이 10kg짜리가 28,000원짜리. 그치 맞죠? 사과 한 짝이 10얼마가 말이 안 되지. 한 짝이라면? 한 박스가 10kg. 사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과 올랐지, 배 올랐지. 지난달 과일값은 전년 동월 대비 40.9% 상승했는데요. 특히 사과 가격 상승률은 1980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급기야 한 알에 10,000원이 넘어가는 말 그대로 금사과까지 등장했습니다. 물은 어떤 게 좋은 거예요? 파란 거예요? 이거 많은데 파란 게 많은데? 그럼 10년 가까이 매일 아침 사과 1개씩을 먹어왔다던 김철환 씨. 2만 원대였던 10kg 한 상자가 4, 5만 원이 넘어가자 사과를 끊었습니다. 사과의 빈자리를 대신한 건 상대적으로 값이 싼 무. 이거를 한 1cm 간격으로 잘라 놓고 이거 밥 먹고 나서 한 2조각 정도? 저도 좀 꺾으면서 먹어. 하나 드셔보실래요? 맛없는 과일보다는 무가 나아요. 그만. 쟤도 사과를 좋아해요. 저랑 같이 먹는데 요즘 무를 먹죠. 치솟는 물가에 올해 들어선 쓰지 않던 가계부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치면 2월에는 37.9, 3월에는 26.9. 제가 먹는 거에는 돈을 아끼지 말자주의거든요. 그래서 꽤 먹고 싶은 것들을 바로바로 주문하는 타입이었는데 그걸 좀 줄인 게 3월이었어요. 외식은 뭐 많이 줄였고 그리고
번들 대용량 이런 거 잘 안 샀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많이 사고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고를 때도 일단 1+1을 먼저 본다거나 저는 어쨌든 그 사과 가격이 낮아지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과 가격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 남대문 시장입니다. 민심이 모이고 흐르는 삶의 현장이죠.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찾아와 귀를 기울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 고금리 속에 물가까지 치솟아 살림살이가 점점 팍팍해진다는 분들 많은데요. 과연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어떨까요? 만여 개가 넘는 점포에 종사하는 시장 상인들만 약 5만 명에 달하는데요. 다양한 먹거리를 비롯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 제일 먼저 찾은 민생 현장이기도 합니다.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먹고 사는 문제부터 챙기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 안녕하세요, 사장님. 대통령께서 빨간 모자 사가셨던 집이더라고요. 빨간 모자 알러브 코리아 저거요? 먹고 사는 건 좀 나아졌을까요? 코로나보다는 나은데 전에 비하면은 한 60%? 그 더군다나 이제 물가도 올라가지고 만드는 제품도 다 가격이 올랐으니까. 근데 소비자들은 옛날 가격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더 마진은 더 안 좋죠. 10,000원에 주지 못하다. 12,000원입니다, 손님. 라이브양 1,000원 줘요. 애 안 주는 거야. 네. 상인들도 물가의 역습엔 버티지 못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5,000원짜리가 7,000원이 된 것들도 있고 10,000원에서 뭐 12,000원이나 뭐 이 정도로 올라간 것들도 있고 그만큼 더 저희도 물건을 비싸게 해와서 비싸게 팔 수밖에 없게 된 거니까요. 한참을 망설이는 손님들. 선뜻 지갑이 열리지 않습니다. 난 저거 2개 좀 싸게 줘. 어머니 4,000원 팔신 거야. 그래서 내가 1,000원 내려드리잖아. 아니에요. 내가 장사 이렇게 하면 나 거덜나고 엄마 나 못 봐. 나 못 봐? 나를 못 본다고. 내가 건져해야 엄마도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지. 사과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사과는 얼마예요? 저런 거 4개만 원 팔았었어요. 저 큰 거 작년에. 근데 올해는 하나에 5,000원이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마리 사가지고 갈 사람이 5마리 사가지고 가고 양을 많이 줄여요. 그러니까 또 깎아달라고. 거의 그냥 비집거려 가는 사람 안 깎거든요. 그래서 장사 한번 끝이니까 이제 하는 거죠.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지금 사장님 2분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예요, 엄마. 아, 어머니. 맞아요. 이거 식구끼리 안 하면 우리 남편이 물건 해가지고 오고 엄마랑 저랑 이렇게 손질해서 팔 때 그러면 돼.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먹으니까 밥도 안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저녁 하고 싶어요. 그냥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끼고. 아껴요. 완전 가고 이렇게 10,000원이 넘는데. 남대문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명물. 칼칼한 맛이 일품인 갈치조림 골목입니다. 이곳도 치솟는 물가의 된서리를 피해갈 순 없었는데요. 맨 처음에 8,000원씩 하다가 지금 12,000원 받거든요. 파도 막 엄청 비싸요. 한 달에 막 4,000원씩이에요. 근데 우리는 파를 많이 쓰거든요. 무도 많이 쓰고. 소금도 지금 4만 원대, 5만 원대. 원래 얼마였어요? 원래 저게 14,000원인가 얼마가 있어요. 통장으로 그쵸?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고는 안 올라가는데 그런 거는 그냥 터무니없이만 올라가는 거예요. 지난 5년 사이 서민들이 즐겨 찾는 8개 외식 품목 가격은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단골들 덕에 코로나 시기도 버텼고 지금도 점심때면 테이블이 꽉 차지만 속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지난달 설탕과 소금의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동시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힘만 들어요. 열심히 해도 제자리가 없습니다. 사장님 장사 몇 년 하셨어요? 여기에서만 30년. 여기서 벌어서 뭐 애들 가르치고, 그래도 얼른 벌어서 뭐냐 또 집도 사고 그런 마음으로 왔지.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하고 왔죠.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지 뭐. 그냥 하고 있어야죠. 하루 유동인구만 약 100만 명, 월 매출 7,500억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상권 강남역 일대. 아침이면 골목을 돌아다니는 소형 탑차들을 자주 볼 수 있다는데요. 반찬을 배달하는 트럭입니다. 그런데 반찬을 배달하는 곳이 여느 가정집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의뢰하는 데는 사무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은행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병원, 미용실. 좀 바쁘시고 좀 저렴한 거 찾으시는데. 기본 반찬 5가지에 국을 포함해 7,500원. 아무래도 작년 초 밀값 오르고 옥수수값 오르고 그러면서 식용유 폭등하고 뭐 원자재값 오르고 뭐 이런 식대가 이제 10,000원이 보통이 10,000원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렴한 걸 찾으시고. 서울 일자리의 30%가 모여 있는 강남. 외식 물가가 뛰면서 점점 반찬을 배달해 먹는 일터가 늘고 있다는데요. 두 끼는 저희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밥은 여기서 하고 반찬은 이제 배달 업체에서 이제 한 3개, 4개씩 해가지고 국이랑 쌀 20kg 정도 사가지고 그때 밥해서 먹고. 밥값까지 아끼며 전 직원이 허리띠를 졸라맨 건 강남 상권도 예전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강남역에만 제가 한 15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엄청 신규 손님도 그렇고 중국인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이 왔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기분 전환으로 많이 했다면 지금은 진짜 딱 필요해한 것만 그러니까 뭐 곱슬이 심하면 곱슬만 피고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돈 쓰는 것도 부담스럽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메인 거리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는데요.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이어지는 700여 미터 거리, 곳곳에 빈 상가들이 눈에 띕니다. 건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1층 전체가 공실인 건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강남대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올해 1분기 11.6%로 작년 4분기에 비해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그 금리가 오르니까 임대료도 같이 올랐어요. 인터넷이 아니고 매장에서 정상적인 수입을 해가지고 그 임대료를 못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그 프랜차이즈를 한다 그러면 강남 이쪽에 안테나 샵이라는 걸 했어요. 목적으로. 근데 그것도 지금 여의치가 않네. 저 밑에 차는 한 달에 한 8억 원 정도 될걸요, 임대료가? 뭘 팔아서 8억 원을 냅니까? 버거 사장이 여기 와서 춤췄던 데가 저 아래쪽이에요. 그 사람이 대박난 줄 알고 춤췄어. 지금 줄 안 서잖아요. 다 찍었거든, 찍을 사람은. 퇴근 시간. 저녁 6시가 넘어가자 버스 정류장마다 긴 줄이 늘어섭니다.
거리두기가 생활화됐던 지난 3년,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2차, 3차가 없어지고 그냥 일단 뭐 빨리빨리 귀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원래 회식이 많이 들어야 돼요. 10일, 12달이잖아. 그럼 회식 주는 거 딱 20명 하나예요. 이야, 큰일 났어요. 비싼 새. 장사하기가 무서워요,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남대문 도매시장에 불이 켜집니다. 국내 소매상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상인들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인데요. 도매시장이 열리는 오후 8시. 이 시간에 맞춰 문을 여는 가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 초코 하나요. 늘 드시던 거요. 큰 걸로 아이스 초코 휘핑 올릴게요. 54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톤 사이즈 한 잔이요. 시럽 없이요. 2,500원입니다. 남대문 도매 상인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배달 커피 전문점. 주문은 주로 SNS 메신저로 이루어지는데요. 표시하는 게 위치 표시하시는 거예요? 네. 호수. 호수랑 어디 상가인지. 아내가 커피를 만들면 남편은 배달을 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부부가 이 일에 뛰어든 건 3년 전. 남대문 근처에서 아동복 하는 친구가 있는데 남대문 아동복이 그래도 세계 아동복 메카인 곳이다. 코로나지만 그래도 비전이 있는 곳이다. 이제 여기 우리 대표 메뉴 같은 티백이죠. 경우에 네. 피치 이런 거는 진짜 저희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우연히 만들어낸 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대박 아닌 대박이 쳐가지고 약간 그런 재밌는 메뉴? 하지만 맛있는 메뉴 막 이런 메뉴 개발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도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장난식으로 아버세라 부르거든요. 뭐 시장 상인들이 다 잘 돼야 한 잔 커피에서 한 잔 사 먹을 거 2잔도 사 드시고 하시는데 요즘 들어서 그게 많이 줄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상인분들도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경기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이걸 버티지 못하시고 그냥 온라인만 하시겠다고 하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일단 지금 밤에 사람이 안 오잖아요. 없어요. 예전에는 막 사람이 진짜 물밀듯이 다녔거든요. 진짜로. 난 아침 9시까지 근무해도 시간이 없었어요. 물건 다 싸서 내려보내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홍콩 대만 손님이 항상 와서 오더를 하고 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도 막 움직였었는데 이제 그런 손님들도 거의 안 오고 그리고 또 이게 영업 방식이 좀 틀려진 게 이제는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비대면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된 코로나19 이후 전통적인 판로엔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기 많이 줬잖아요. 여기 권리가 몇 억이었어요. 그리고 줄 서서 기다렸었어요. 들어오려고? 네. 근데 오픈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가게 여기 2개 버렸어요, 그냥. 3년 다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포기를 해서 버렸어요. 우리 최저 저거만 받고 1,200 받고. 아동복 상가뿐만이 아닙니다.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남대문 시장길과 달리 수입 점포 등이 밀집한 집합 상가 내에는 문을 닫는 점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거 타려요? 우리 거 하나만 내려. 우리 거 하나? 네. 잠깐만요. 네. 여기 지금 다 뭐가 있던 자리예요? 숙녀복. 근데 다 어디 가셨는데? 다 그만뒀지 뭐. 다 집에 갔지 뭐. 숙녀복이 안 돼요. 이제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옛날에는 다 내 공장 갖고 내가 했는데 지금은 다 뭐 경사들이 안 되니까 다 떼다. 아유 이건 최악이지. 코로나 때보다도 오히려 더 최악이에요.
코로나 때 딱 끝났으면 희망이 있었는데 요즘 희망을 다들 잃어 점점점. 이거 지나면 괜찮지가 아니고 이건 너무너무 마이너스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빚을 자꾸 지니까. 상추 있어요, 박스. 박스 상추가 4kg짜리가 6만 원. 우리 2kg에 13,000원밖에 안 주잖아요. 2kg짜리 지금 4만 원 넘어나가요. 4kg가 6kg. 4kg가 6만 원. 2kg짜리는 없어요. 2kg짜리 있는데 이거 48,000원. 더 비싸지. 아이고. 갑자기 이거 언제부터 올랐어요? 어제. 오늘 전부 다 올랐어요. 오늘 올랐는 거죠? 와. 깜짝 놀랐어요. 어제까지 상추가 19,000원 이렇게 하던 게 지금 48,000원 달라 그러네. 하룻밤새 2배 넘게 치솟은 살인적인 물가. 하지만 삼겹살집을 하는 김 씨에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가 운영하는 고깃집은 무한 리필 전문점. 식당을 차린 건 2016년. 1인분에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고기 뷔페는 금세 입소문을 탔습니다. 한 2주 정도 장사를 딱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손님이 줄을 서더라고요. 4시, 5시에 문을 열면 일단은 여기 손님을 가득 채워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되는가 보다. 장사가 잘 돼버리면 이 건물도 살 수 있다. 처음에는 1,000만 원 빌리고 그 다음에는 2,000만 원 빌리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돈이 너무 작아서 그렇나? 그러니까 빌려준 대로 또 어떻게 되겠나 하니까 5,000만 원도 한꺼번에 빌리고 또 지나니까 그 돈은 또 없어지고 또 녹아주고 코로나 전엔 하나도 없었던 빚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 이후에 몇 네. 건을 지금 받으신 걸까요? 8건. 그렇게 지난 3년 동안 불어난 빚이 3억 3천만 원. 그 기간 기준금리는 0.5%에서 3.5%로 올랐습니다.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자 저금리로 받았던 소상공인 대출도 예외 없이 이자가 올랐습니다. 한 달이면 숨만 쉬는데도 빠져나가는 돈이 약 800여만 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주변 상황이 우리 자식한테는 좀 이 힘든 거를 물려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정말 안 들거든. 꾸김없이 커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 유일한 희망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갚아도 채워지지 않는 마이너스 인생. 빚은 빛의 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해마다 감소해 2021년엔 2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평균 162만 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입니다. 계속되는 경영난 속에 가장 먼저 줄일 수밖에 없었던 건 인건비였습니다. 코로나 기간 수차례 영업 제한과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다중이용시설. 특히 목욕탕은 밀폐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밀집하는 특성상 가장 먼저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곳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한 사람씩 줄였어요. 그러니까 기관장부터 200만 원짜리 내보내고 또 저 카운터도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또 내보내고 또 저기 청소 이것도 170만 원, 이 남탕 여탕 또 내보내고 다 하다 보니까
그 모든 인력을 내보낸 것만큼의 공백을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다 메꿔야만 했죠. 그러니까 이제 3시 반, 3시면 일어나가지고 그걸 우리가 했어요. 70 넘은 노부부가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18시간 이상 일하며 버틴 3년. 건강에도 무리가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쓰러져 버렸어요. 죽은 상태에서 119에 실려가서 중환자실에서 4일 만에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달고 나온 게 여기 이제 있는 심장 박동기 이거를 달고 나왔는데 수술하고 좀 더 있으라는 걸 제가 뿌리치고 나와서 그 다음 날부터 목욕 카운터 보고 또 일 다 했어요. 죽을 고비까지 넘겨가며 어떻게든 목욕탕 운영을 이어가곤 있지만 각종 비용이 크게 오르는 요즘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22년, 21년, 20년 거를 보면 아무리 도시가스 많이 썼어도 220, 30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보세요. 5월 달에는 뭐 470 얼마가 나왔잖아요. 올해 2월 전년 동월 대비 28.4%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치를 기록한 전기, 가스, 수도 요금. 1년 가까이 20%대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고정 비용이 이제 집세가 340만 원, 580에서 600만 원 정도 공과금이. 매출이 지금 한 달에 평균 잡아서 한 700 정도. 인건비 가져갈 수 있는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습니다. 거의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직원 없이 일하는 1인 자영업자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주 6일을 혼자 일하는 안우람 씨. 올해 8월 기준으로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안 씨처럼 나홀로 사장입니다. 개업 이후에 여행을 가본 적도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4년 넘게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고, 그래서 적어도 월급을 받을 때는 저희가 이게 빚이 늘어나진 않았었거든요. 제가 뭐 집을 산다든지 큰 뭐 집안에 우환이 있다든지 이런 일이 아니면은 제가 마이너스 되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이제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아, 인생이 바뀌긴 바뀌는데 그게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갈 수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마이너스를 메우기 위해선 잠을 줄이고 일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2달 전부터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기 시작한 임지영 씨. 터졌어. 얼마 전부터 남편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빠 간다. 가신다. 4남매를 둔 다둥이 가족. 물가와 이자가 오르니 생활비도 크게 올라 한 달이면 5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경고등이 켜진 가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 2달 전부터 남편은 부업으로 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본업은 미용사. 아내와 함께 부부 미용사로 9년 넘게 키즈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자는 올랐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대출은 많고 아이들은 많고 평일날은 한 명 자르고 들어오는 날도 있고 한 명도 못 자르고 들어오는 날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 직장을 다녀야 되는 게 맞지. 부업을 뛰어 버는 돈은 200만 원 중반. 서씨처럼 투잡에 나선 가장은 5년 새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기가 아파. 그래 이제 진통제 먹고 파스 뿌리고 어깨도 아프고 초보자라서 그렇지.
조금 참아주세요. 오구절원도 조금만 하면 돼. 조금만 해주세요. 아내는 남편이 일을 마치고 합류하는 오후 4, 5시까지 혼자 미용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요. 너무 잘 가는데. 어린이 손님의 특성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혼자 머리를 자를 수 있는 애기들이 몇 명 없어요. 너무 싫어하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잡아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무조건 해야 되는 일.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코로나 전에는 한 700 이상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많이 해요, 500. 거기서 다 나갈 거 빼고 나면 150에서 170, 80 나가거든요. 그러면 300에서 350 순수익이. 그러면 남편이랑 저랑 같이 해갖고는 저희가 4명을 키우고 가게를 이끌어가긴 힘들더라고요. 아이가 좋아 뒤늦게 넷째까지 낳고 다자녀 덕분에 4년 전엔 그 어렵다던 아파트 청약도 당첨됐습니다. 생애 처음 이루게 된 내 집 마련의 꿈. 하지만 기쁨도 잠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빚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때 받은 자영업자 대출과 아파트를 마련하며 받은 주택담보대출까지 3년 새 빚은 3억 원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한 1년을 고민했어요. 이제 우리가 과연 저기 그때 코로나 전이었거든요. 계약할 때는. 가서 살 수 있을까? 코로나 얘기는 없었으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둘이 하면 올라가지 않을까? 조금 아껴 살지 뭐. 그러다가 또 다음 날 눈 뜨면 아니야. 우리가 지금 거기 들어갔다가 힘들어서 진짜 어떻게 살아. 그냥 팔자. 그 다음 날 되면 야, 우리 언제쯤 또 거기 살 수 있겠노. 우리 이렇게 안 들어가면 평생 집 못 산다. 그 60만 원대 이자가 지금 90 이상으로 올라버렸고 11월 달부터 이제 원금을 같이 갚아야 된다. 그것까지 갚게 되면 저희가 이제 280 정도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 달에. 그러니까 우리 남편 월급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벌써 10월 달에 나가야 됐더니 줄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도 빵꾸인데 또 빵꾸야? 더 빵꾸야? 막 이 생각이 드니까 나는 자기는 하지 마라 하지만 나는 자꾸 보고 있는 거야. 내리 2달째 이어지고 있는 적자. 아내 역시 투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 규모 작년 가을 100조더라고요. 총리 그게 상한이 막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9월 위기설 듣고 계시죠? 작년 9월 달에 이미 3년 동안 최대한 3년 동안 25년 9월까지 대출 잔액의 약 92%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기 연장을 지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상환 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 잔액의 약 8% 정도 되는 차주는 금융회사와 협의해서 상환 계획서에 따라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부는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전체 대상 채무가 당초 100조 원에서 76조 원으로 감소하는 등 연착륙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정부에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 출발 기금을 작년 10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낙관하고 있는 정부와는 달리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 공제. 8월 기준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7만 8천여 건. 이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엔 사상 최대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상공인 살리기는 윤 대통령의 1호 공약.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습니다. 피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은 1차로 약 50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을 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비상시에는 재정의 우선순위를 빨리 캐치해서 필요한 곳에 우선 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600만 원씩 일괄 지급을 하겠다면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 보전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손실 소급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 2분기까지 집계된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1,043조 2천억 원. 3년 반 사이 358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가계부채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가 빚을 내서 지금 틀어막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폭탄 돌리기처럼 이렇게 지금 틀어막고 버티고 있는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소득 중에 많은 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 그러면 다른 소비 활동을 못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경제가 더 위축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어쨌든 소상공인 자영업 문제는 국가적으로 사실 중차된 문제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자리 부분도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이럴 때 지금 우리가 그걸 메꿀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분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적어도 스스로가 그만두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은 적어도 그분들은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지원 정책은 바람직하다. 이건 사회 안전망적인 측면으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중고 주방기기 판매업체. 축구장 하나와 맞먹는 약 7,000제곱미터 규모의 야적장엔 폐업 식당에서 매입한 주방기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취재 도중에도 집기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달력 보면은 이게 다 잡혀져 철거하고 다 잡혀져 있는 거야 이게. 아, 지금 일정이 다 잡혀 있는 거잖아요. 올해 들어선 문 연 지 얼마 안 돼 폐업하는 가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물건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여기 보면 22년 7월 26일 날 출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약간 넘은 거죠. 이건 쓰지도 않은 물건이에요, 이런 거는.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는 건전 재정입니다. 건전 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수 전망치를 다시 조사했더니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무려 59조 1천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 부진에는 정부 지출 축소도 일조했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크게 줄었고 정부는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살짝 안 좋았을 때 정부 지출을 오히려 줄이니까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경기가 더 안 좋아지니까 세수는 더 안 들어오고 세수가 더 안 들어오니까 지출은 더 줄이고 이 악순환 고리를 지금 헤어나오지 못한 것이 바로 2008년도 금융위기, 20년 코로나 위기 이어서 세 번째 내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위험한 이 경제 상황을 이 정부가 스스로 만든 거죠. 소비자와 상인들이 직접 만나는 시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장 보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셔가지고 물건 사는 거를 조금씩밖에 안 사요.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지금 기본적으로 전기, 가스 이런데 기본 기초 산업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각 가정의 경제가 좀 힘드니까 시장에 나와서 쓰는 것도 한번 쓰는 것도 생각 많이 하죠. 고물가 고금리에 소비는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붕어빵 주세요. 3개 2,000원입니다. 아, 예. 예. 3개.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파세요. 대표적인 겨울철 국민 간식 붕어빵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1,000원으로 한 봉지 3마리 정도를 살 수 있었고 든든한 간식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봉지 3마리에 2,000원으로 가격이 2배나 됐습니다. 이걸 이렇게 쏟아줘야 돼. 그냥 얘네들 싱싱하지. 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얼음을 이렇게 쏟아줘야 돼. 얼음도 한 자루에 그전 같으면 저게 3,000원 했는데 지금 5,000원이에요. 사람 인건비 한 사람이 저 얼음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전에는 비싸봐야 3%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도 그렇고 다 5%대가 넘으니까 그런 거가 좀 걱정이에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4%로 예상됩니다. 일본에서는 골드만삭스를 인용해 한국은 끝났다는 악의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한국은 절대 G9 국가에 들 수 없다는 예측까지 했는데요. 일본 경제 성장률이 올해 한 2%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 IMF가 예측하는 전체 선진국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일본 경제 성장률보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요. 21세기 들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본 경제 성장률보다도 낮고 선진국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거가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 거고.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 가계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묻게 됩니다.